비상계엄 긴박했던 그날 밤 KBS는 스포츠 뉴스 방영. 김성재 에디터. 지난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수계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 국민은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 새벽 1시 30분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4시께 윤석열의 해제 발표 때까지 국민들은 방송과 유튜브, SNS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분노와 불안은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있다. 계엄군에게 침탈 차단당하지 않은 TV방송과 유튜브, SNS는 이번 내란 범죄 현장을 국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전파했다. TV방송 중에서도 종편인 JTBC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입체적 방송으로 호평을 받았고, MBC 역시 날카로운 비판, 신속한 보도, 의미 있는 특종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3일 밤 국회 생중계로 동접자 60만 이상을 기록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유튜브 기반 인터넷 언론이 전통적인 방송 언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실망과 외면을 받은 방송이 있다. 공영방송 KBS다. MBC와 JTBC 그리고 여러 유튜브 방송이 3일 밤과 4일 아침까지 일촉즉발의 국회 상황을 화면에 보여주는 동안 KBS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비상계엄 발표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주거나 긴박감 떨어지는 앵커 해설이 이어졌을 뿐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국정이 대혼란에 빠진 4일 KBS의 첫 메인 뉴스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국가기관 방송, 재난주간방송 KBS의 뉴스인가 싶을 정도다. 이날 뉴스9 앵커는 야 6당 탄핵안 발해, 이르면 모레 표결 제목의 첫 뉴스에서 시간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비상계엄 상황은 짧게 끝났다. 하지만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6개 야당은 오늘 곧바로 내란 미수 등의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멘트로 뉴스를 시작했다.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 대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없고 마치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MBC 메인 뉴스는 달랐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한밤의 비상계엄, 긴박했던 2시간 38분 제목의 인트로 영상과 국민 향해 총겨눈 대통령, 일촉즉발의 158분 제목의 첫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밤중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공수부대까지 국회에 침입시켜 헌정마비를 유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인 내란적인 친위 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뛰쳐나와 계엄군에 맞선 용감한 국민들의 힘입어 실패로 끝났다. 이날 뉴스 보도 시간도 타 방송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MBC가 2시간, SBS는 3시간 정도 저녁 메인 뉴스에서 특집 뉴스를 이어갔지만 KBS는 58분짜리 특집 뉴스로 끝났다. KBS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된 뉴스를 20곡지 정도 보도한 뒤 후반부에는 5에서 6곡지의 스포츠 뉴스를 방영했다. 과연 이날 밤 국내 프로야구, 카레이싱, 남자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관 방송, 재난주간방송 KBS의 메인 뉴스가 할 일인가. 같은 날 MBC가 40개 뉴스 모두를 비상계엄 관련 소식으로 채운 것과도 비교된다. 다음 날도 KBS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 보도는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물밑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앵커 멘트에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로 빚어진 총체적 국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저 정치권의 명운과 여야의 물밑 수싸움 같은 정치공학적 시각이 묻어날 뿐이다. KBS는 또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소식을 전체 뉴스의 앞부분에 배치 보도했다. 제목도 초유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장 깊은 유감, 수사마비 우려 등 야당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도록 뽑았다.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수사마비가 우려되는 감사원장 탄핵을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해 야당의 윤석열 탄핵 주장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다. 이 밖에도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 뉴스, 북한군 추가 파병 관련 뉴스, 6에서 7개의 스포츠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사태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깎아내리는 보도가 이어졌다. 제2의 비상계엄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일당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6일. KBS 앵커 멘트는 정치권 거센 후폭풍 운운이었다. KBS 앵커의 눈에는 국민과 헌법은 보이지 않고 그저 정치권의 문제만 보이는 것인가? 반면 MBC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는가?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KBS의 보도는 부실했고 무성의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과는 크게 동떨어진 논조였다.
7일 밤 국회에서 국힘당의 불참으로 탄핵투표가 무산되자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몰려가 국힘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의 국정운영 발표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야당도 국내 주요 언론들뿐 아니라 해외 언론조차도 한동훈, 한덕수 체제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다. 그러나 KBS는 8일에도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의 담화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전국 수습이란 제목의 톱뉴스로 보도하는 등 내란범들의 입장을 앞세워 전하는 데에 주력했다. 2차 내란으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및 개방 소식, 영화 소방관 개봉 소식 등의 뉴스를 방영하고 있었다. 이러니 KBS 뉴스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는 미디어 오늘이 12.3 계엄 사태 전후로 주요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시청자 수를 확인해 보도한 기사에 나타난다. KBS 뉴스 시청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2일 MBC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2월 3일부터는 MBC가 KBS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에서 49세 시청자의 경우 종편인 JTBC가 KBS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뉴스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른 방송과 더 큰 격차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KBS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KBS는 윤석열 일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별 취재팀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 사장이 임명한 최재현 보도국장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최재현 국장은 계엄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만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공영방송 KBS는 어떻게 됐을까? 내란 범죄자 일당의 홍보방송 또는 선무방송 노릇을 하게 됐을 것이다. 80년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각하 뉴스를 했던 그 모습이다. KBS 기자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대로 가다간 KBS가 내란의 공범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KBS 기자들이 자사 뉴스에 대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법 계엄 사태의 내막은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 국민을 외면하는 방송,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방송이 된 이유는 자명하다. 윤석열 내란 수괴에 충성하는 인물이 사장에 취임하고 그의 충견들이 보도국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박민 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박장범 사장이 10일 취임했다. 윤석열과 대담해서 김건희 명품백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축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 모략이라고 했던 자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도왔던 이들이 그의 탄핵 구속과 함께 사라져야만 공영방송이자 재난 주간방송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